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꾸준하게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비트코인 기준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5다, 8이다, 9다, 10이다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죠. 10년 만에 최악의 과매도 구간이 계속 좀 길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중소형 기관들이 매도하는 포지션을 열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스프레드 간격이 커졌고 슬리피지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파생 상품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DAT 기업과 같은 큰 손들은 일시적 조정 인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면서 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초점 맞추면서 꾸준히 XRP 홀딩 하면서 DCA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지부진하고 정말 시즌 종료 같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트웬티원 쉐어즈에서는 수익 현물 ETF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거래를 개시시키고 있네요. 우리는 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암호화폐 쪽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현물 ETF 코인 위주로 투자할 것. 아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금은 방어적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공격적인 위험성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번스타인이 얘기를 하는 인터뷰가 나와지고 있는데 사실상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실물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면서 높게는 0.85에서 심지어 0.9까지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1 정도에 근접하는 수준, 완전히 디커플링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금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공격적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M2 통화량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사실상 유동성 시장에서도 지금 암호화폐가 소외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느 섹터와 장단을 맞춰가면서 가는지, 언제는 실물 금이었다가 언제는 주식시장과 같이 간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유동성과 같이 간다고 했다가 이리저리 아무것도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그들이 일부러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강하게 받는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실물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시가총액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원래는 7, 8위, 9위권, 10위 안팎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15위까지 비트코인이 밀려났습니다. 한 1.2조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축소가 됐고 금 같은 경우는 35조 달러, 36조 달러에 육박하죠. 약 28배 정도 지금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채택을 하면서 디지털 골드의 모습으로 내러티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이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더리움 약 80만 달러 정도 매도를 했다. 이 기사를 처음 보자마자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비탈릭 부텔린까지 파는 거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그 판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구 보조금 등등 이 장기 프로젝트의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약 80만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탈릭 부테린의 움직임만 미루어 보더라도 뭐야 바보 아니야? 이더리움 650만원, 680만원 할 때 팔아야지.
왜 지금 뭐 250만원, 280만원, 300만원도 안 됐을 때 팔아? 창시다도 사실 고점과 바닥을 모른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들 또한 앞으로의 장기적 프로젝트 더 강화된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일부 매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거, 무엇보다 최근에 이 양자 컴퓨터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스트 퀀텀 팀을 출범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보안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더리움을 매도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비탈릭 부테린은 앞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이 앞으로 향후 100년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 비전으로 이더리움 팀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나스닥 회장이었던 글렌 허친스의 얘기가 떠오르네요.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딜리튬 서명 기반으로 해서 알파넷, 그 텍스넷에 지금 양자 컴퓨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돌리고 있죠. 리플과 이더리움을 그들이 끝까지 생존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와 기술적 부분, 규제 친화적인 부분을 다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이 암호화폐판을 설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성 코인들은 어느 정도 선택이 되어져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역시 여전히 비트코인 11,5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단가는 한 35,000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원화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아마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진짜 비트코인 5천만원만 깨지면 내가 전 재산 넣을 텐데 XRP도 진짜 옛날에 그 500원, 600원 가격 오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넣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막상 그런 정말 공포의 구간, 시즌 종료 구간이 오게 되면 사실상 움직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느껴집니다. 꾸준하게 미래를 보면서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하겠죠. 아무쪼록 테슬라 같은 경우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을 크게 모아가면서 그때 약 1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놨는데 여전히 11,500개 정도는 꾸준히 가지고 있구나. 그들 역시 장기적인 비전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한 암호학자이자 비트맥시가 있는데요. 바로 아담 백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록스트림의 CEO를 맡고 있는 아담 백 역시 지금 뒤에서는 DAT 기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자할 수 있는 25,000개 정도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뒷배로 켄터 피츠제럴드, 여기는 또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니까 유착관계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그의 아들이 이끌고 있는데 그들이 달라붙어서 후원하는 구조로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스탠다드 트레저리 컴퍼니를 올해 4월 정도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아담백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1억 원 깨져서 너무 좋은데 9천만 원도 깨질 수도 있다고, 난 오히려 좋은데 6만 달러 얼른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트레저리 기업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 비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시점을 아주 매력적인 매집, 줍줍의 기회 순간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죠.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미 국채라든지 회사채, 실물 금도 토큰화가 되고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역시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토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더욱 제도권 편입, 그에 맞는 법제화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약 3억 달러 넘게 토큰화되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컨트롤 알트가 가장 선두주자에 있고요. 이 컨트롤 알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RP 레저 위에 부동산 토큰화를 진행하면서 이 두바이의 부동산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까지
병렬적으로 체크해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비트고 보안 회사이자 수탁 회사죠. 스테이블코인 FIUSD 역시 발행사로 지정이 되면서 지니어스법을 준수하는 또 하나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고 있죠. 점점 더 RWA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잠재력은 불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대에 속지 말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그러면서 점점 주식의 토큰화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테슬라 주식을 쇼핑할 수가 있다. 미국의 주요 거래소인 크라켄에서 주식 토큰에 대한 포문을 열었죠. 사실상 이런 기술주뿐만 아니라 금 같은 경우도 주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크라켄에서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토크나 연구 상품을 출시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크라켄에서 이 테슬라 같은 자산을 1대1로 담보화하면서 완전 담보 구조로 제공이 되고 규제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사실상 SEC에서 DTCC에 대해서도 무조치 서한을 보냈고 이제 주식에 대한 토크나 문호를 개방시켰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현실화되어지는 것이죠. 1월 말 정도서부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테슬라 주가에 연동되는 무기한 약 5배 정도 레버리지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됐었죠.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퓨처 선물 거래소 미뤄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선물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 늘 강조드렸죠. 접근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뭐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차트를 열심히 보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잠도 안 자고 그래프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엄청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뭐 회사원이고 내가 따로 일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다라고 하면 굳이 선물 거래 쪽에는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스텝을 잘 밟아가고 있더라고요. 코인 규제위원회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랑 국세청이랑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규제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었고 점점 제도권을 안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30년까지 1조 달러 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맺고 규제 기관도 점점 더 제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조차도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또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법정화폐인 NGN, 나이라화 같은 경우 가상자산과 환전 절차 간소화를 하는 부분에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시키고 그 플랫폼으로 홍콩 기반의 리다페이가 뒷배로 붙어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리다페이와 리플 결제가 연동되면서 모든 다양한 크립토 자산들을 나이아 NGN으로서 실시간 전환하고 연동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XRP 활용에 대한 포문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다페이와 손을 잡으면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시켰고 암호화폐를 NGN으로 바꿀 수 있는 수신 처리기를 출시했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리다페이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IPO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 규모로 IPO를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뒷배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월가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목표 조달액을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JP모건, 골드만삭스, 제프리스 등등 상장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또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려고 하네요. 리다페이 같은 경우에 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도 카드 서비스를 출시해가지고 지금 몇몇 구독자분들은 리다페이를 통해 암호화폐로 결제도 하고 계실 거죠.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립토와 연동된 카드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점점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35억 원 정도 코인 사기범이 잡혔다고 해요. 가차 포털로 인해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약 200여 명을 울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넥소 페이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포털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돈을 넣으세요. 뭐 이자를 드립니다. 뭐 XRP를 2배로 드립니다. QR코드 여기로 전송하세요. 요런 거 제가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방향성을 알려줄 테니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 돈 넣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99.9%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을 누가 알겠어요. 리딩방 접근하지 마시고 뭐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 딥페이크에 대한 사칭 채널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보다 이 XRP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이런 페이크 페이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한테만 도플러 파이낸스라든지 플레어 네트워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두 번 들었다가 구글에 쳐서 어떤 페이지 들어가면 가짜 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걔네들이 구글에 돈을 넣어가지고 상단에 노출시키게끔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RP에 대한 이자 관련 보상은 제가 투자 사관학교에서 더 유기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시간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결국 은행의 XRP를 예치해서 이자 받는 시대가 결국 도래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우리가 어쨌든 XRP를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복리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이런 사건 사고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보관도 늘 강조드렸죠. 하나의 거래소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좀 분산을 해두자. 이건 역시 실천을 해야지만 큰 리스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